자, 3단원 페이지 190페이지 3단원의 절반 남았습니다. 3단원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분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3단원을 할 수 있어요. 3단원의 포인트 뭐냐면, 자, 3단원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 절반으로 나누면 맨 앞에부터 시작해요. 뭐? 전기 분해 할 수 있겠니?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전기 분해 할 수 있니? 그리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을 너희 구별할 수 있겠어? 이게 3단원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금속 비금속 결합하면 이온 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공유 결합,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누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니?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거거든요.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연성이 뛰어나 열 전도성이 뛰어나 이런 것들의 특성을 배우는 게 3단원의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전기 분해 하나, 이온 결합 하나, 공유 결합 하나, 금속 결합 다 합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그래프의 유형도 잘 판별하셔야 되고요. 3단원의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너 전기 분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알겠어? 그렇다면 이 중에 얘만, 이 공유 결합만 다시 갖고 와서 공유 결합 물질을 다른 말로 분자라고 할 건데 이 분자가 어떤 꼬라지인지 알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단원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 3단원의 뒤쪽 파트는 모두 다 애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나요? 공유 결합 물질인 분자의 경우에 얘 둘로 나누는 거예요.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니? 그 결합을 한 결과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몇 도야? 이걸 맞추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 입체 구조니 평면 구조니 이런 거 구별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오는 게 3단원의 포인트 파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분자라는 애가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됐는데 그 공유결합 물질을 보면 결합각과 형태를 알 수 있겠니? 예를 들면 H2O는 결합각이 얼마야? 104.5도고요. 이 녀석은 무슨 구조야? 부은형 구조예요. 이렇게 쓰는 게 3단원의 결론이에요.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3단원을 하나씩 배워가는데 그 전에 요 분자에서 결합각 평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배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극성이란 단어와 무극성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수업은 이 극성과 무극성을 정확하게 구별합시다가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화학원에서 극성, 무극성을 다룰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극성, 무극성 그걸만을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극성과 무극성은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종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하나 힌트를 하나 주면 이건 상식이에요. 포도당 물에 녹아 안 녹아? 됐어요? 맞출 수 있겠어? 포도당 물에 녹니 안 녹니? 녹지 않아요? 녹아요. 됐어요? 왜 녹니? 됐어? 그 단어를 오늘 배우는 거야. 다시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에테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한 번 더. 염화나트륨 물에 녹아 안 녹아? 됐어? 그럼 염화나트륨은 공유결합 물질이니? 아니죠. 그런 건 안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는 지금 뭘만 다루는 거라고? 공유결합 물질만 이제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극성과 무극성입니다. 다시요. 아까 얘기했어요. 포도당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 애를 화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물에 녹아요. 뭐라고? 극성 분자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니? 아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무극성 분자요.
되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어. 물에 녹는 애를 뭐라 그래? 극성 분자요. 물에 안 녹는 애를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요.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극성 분자요, 무극성 분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극성과 무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답을 할 때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 배울 거거든요.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쫙 나누고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때는 3단원을 공부할 때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요 라든가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요 라든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요 라든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단원은 매우 쉬운데 틀리는 애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유는 하나, 실수예요. 3단원을 틀리는 애들은 실수예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등급 떨어지는 거 맞지? 실수 없이 꼼꼼히 정리를 하세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야? 분자의 극성, 무극성. 이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는 게 오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전기음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뭐냐면요. 공유 결합을 할 경우에 공유 전자쌍이 태어납니다. 그죠?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걸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정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음성이 되는 정도라면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크니까 공유전자를 그대로 놔뒀는데 그걸 내가 당겨오면 원래 저쪽에 있던 전자를 내가 가져오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애는 당기는 힘이 세니까 내 주변 가까이에 전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됐나요? 그래서 걔는 마이너스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전기음성도는 원자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전기음성도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은 플루오린입니다.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플루오린이에요.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지고요. 전기음성도 4.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기음성도가 얘가 최대야.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4.0보다는 작아요. 얘가 최대값입니다. 요 아래로 내리면 CL 전기음성도는 4.0보다 작아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요. 얘보다 이쪽에 있는 애는 네온이거든요. 그럼 네온의 전기음성도는 얘보다 커야 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온의 전기음성도는 얼마니? 없어요. 왜? 이유만. 네온은 공유전자쌍이 없죠. 그치?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 녀석인데 전자쌍을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18촉은 전기음성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숙제! 전기음성도는 외우세요. 됐어요? 전기음성도는 그냥 외우세요. 자, 이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전기음성도예요. 전기음성도 뭐라고?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그럼 전기음성도는 18쪽을 제외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값을 누구로 정하는 거라고? 플루오린으로 정했고 이 녀석 최대값을 갖습니다. 얼마로? 4.0.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 전기음성도 적어줄 테니까 외우세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요거 외우면 시험 문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처럼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플루오린 4.0의 전기음 성도를 가집니다. 넘어가면 3.5의 전기음 성도를 가지고요. 넘어가면 3.0의 전기음 성도를 가지고요. 넘어가면 2.5의 전기음 성도를 가져요. 됐지? 어때요? 0.50 빼면 되죠? 그죠? 0.50 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중소의 전기음 성도는 얼마겠니? 2.0이요.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소의 전기음 성도는 얼마일까요? 2.1이요. 그러니 플루오린이 최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에서 멀수록 전기음 성도는 작아지겠죠. 플루오린 최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에서 멀수록 전기음 성도는 작아지겠죠. 그럼 하나만 2단원에 배웠어요. 2단원에. 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20개의 원소를 외우고 있죠. 니네가 알고 있는 20개의 원소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 여기 툭 튀어나와야 이 단원이 완성된 거예요. 됐나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애. 걔가 위로 올라가서 이쪽 끝으로 가는 애죠.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원자 반지름을 갖고 있는 애는 플루오린이에요. 됐나요? 그런 건 상식으로 갖고 계세요.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애는 누구야? 그러면 플루오린의 대각선에 있는 애, 칼륨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다시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플루오린. 그럼 전기음 성도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구야? 칼륨이. 됐어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기음 성도는 커요. 이해할 수 있니? 간단하게 숫자 이렇게 몇 가지만 외워주시면, 원자량 외우듯이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은 전자쌍을 당겨온다 그랬죠. 내주변에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된다. 됐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는 그럼 어떻게 돼? 전자를 뺏긴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마이너스 성질 플러스 성질 또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들어는 봤죠, 그죠? 화학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극성 이렇게 표시해요. 얘는 플러스 극성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H 짝대기 O 짝대기 H.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이죠. 전기음성도 한번 써볼게요.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라고? 2.1. 수소의 전기음성도 2.1. 산소의 전기음성도 3.5. 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죠? 그러면 표시법을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됐죠? 수소에서 화살표 하나 나갔지. 전자를 하나 뺏긴 것 같죠? 그래서 얘를 델타 플러스라고 합니다. 다시요. 수소에서 하나 뺏겼죠? 얘 델타 플러스라고 해요. 이렇게 쓰고 델타라고 읽습니다. 스몰 D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델타라고 읽어요. 요건 그럼 델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겠죠. 알 수 있겠어요? 자, 이 델타 한국말로 쓸 때 전기음성도가 큰 애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져요. 마이너스를 완전히 가져버리면 그걸 음이온이라고 그래요. 플러스를 완전히 가져버리면 그걸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완전히 가진 거야? 아니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놔두고 있는데 그냥 가까이 왔으니
마이너스가 좀 많아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델타라는 표시법을 쓰고 마이너스를 직접 쓰지 않아요. 델타라는 표시법을 쓰고 이 델타를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부분적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성,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단어가 요 델타의 표시법이에요. 그러니 요 앞에다가 반드시 부분적인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요 앞에다가 반드시 부분적인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요게 델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직접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않고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기음 성도를 좀 외워두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거라. 자, 되게 쉽죠? A라는 애가 있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는데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면 전기음 성도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그죠? 별로 어렵진 않죠? 전기음 성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포인트가 뭐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치? 부분적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중요해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얘가.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3단원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배우는 게 3단원이거든요. 여기를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얘로 넘어갈 건데 얘를 알아야 얘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 시험 문제가 얘는 조금밖에 없어요. 기출 시험 문제고. 왜? 얘를 내면 얘도 알고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맞춰줄 거예요. 자, 뭘 쓰는 거라고? 첫 번째는 극성과 무극성.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단어만 쓰면 틀려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극성과 무극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유 결합의 극성이에요.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분자 자체가 어떤 극성과 어떤 무극성을 갖고 있는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극성이란 단어만 쓰면 그게 결합의 극성인 건지 분자의 극성인 건지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이거 매우 쉽습니다. 하나씩 할까요? 첫 번째는 뭐야? 극성과 무극성을 나눌 건데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이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공유결합에서 극성결합과 무극성결합을 모르는 방법. 극성 공유결합은 무슨 뜻이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영이 아니에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닌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다시요. 되게 쉽습니다. 기준을 알아보세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딱 0이 되면 그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이런 단어를 쓰면 다 틀린다 그랬어요.
뒤에 단어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공유자는 생략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극성결합, 무극성결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되셨나요?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H 짝대기 F 여기가 공유결합이죠. 요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그러면 얘 전기음성도 4.0 얘는 2.1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이는 공유결합 중에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됐나요? H가 있었어 짝대기 O가 있었어 여기에 공유결합은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은 매우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어디를 잘 들으세요? 전기음성도 표가 미래 교과서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림처럼 막 생겨있지 그치? 레고 블록처럼 막 쌓여있는데 거길 보면 하나의 워딩을 알려줄게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소는 없어요. 다시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소는 없어요. 같은 애 보이니? 보여?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얼마라고? CL의 전기 음성도 얼마라고 써있어? 보여? 걔네들은 똑같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내신 볼 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요거 꼭 물어봐.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극성 공유결합은 뭐라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 한 번만 예를 들어볼까요? H와 H. 자, 전기음성도 누가 크니? 같죠. 그러면 요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무극성 공유결합. 어때? 졸라 쉽지? 3단원이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면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야 얘랑 얘랑 같니? 아니요. 극성 공유. 얘랑 얘랑 같니? 아니요. 극성 공유. 얘랑 얘랑은 같니? 네.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그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됐죠? 자, 이거 초딩도 맞출 수 있어요. 초딩은 뭐라고 쓰는 거라고? 다른 알파벳. 됐어요? 야, 알파벳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 야, 알파벳이 똑같지 않니? 무극성 공유결합. 됐나요? 이 원소라는 단어를 알파벳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시험 문제는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벳이라고 써주고 싶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겠니? 같은 알파벳, 다른 알파벳. 쉽죠? 자,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은 매우 많습니다. 원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 녀석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H2 무극성 공유결합 맞죠? 같은 알파벳끼리 결합한 거니까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N2, O2, F2. 그치? F 밑에 Cl2, 그 밑에 Br2, 그 밑에 I2.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되게 많아요, 얘들이. 그 중에 하나는 꼭 체크하세요. 뭐라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이런 거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개는 예를 들었으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EX. 한번 써볼까요? H 짝대기 O H2O라고 먼저 적었을까? H2O. 됐죠? 공유결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 맞추는 거죠.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H 짝대기 O 짝대기 H.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유결합은 극성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 됐니?
왜? 알파벳이 다르잖아요. 전기 음성도가 다르겠죠. 하나만 더요. 그렇다면 EX, H2O2. 자, 공유결합은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여기까지 됐어요? 부조식 그릴 수 있겠어? 잘 외워주세요. H2O2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 H 짝대기 O 짝대기 O 짝대기 H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H2O2의 부조식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볼까요? 자, 얘 알파벳 다르지? 극성공유결합이고요. 얘 알파벳 다르죠? 극성공유결합 맞죠? 자, 문제는 얘예요. 요거 뭐야? 무극성공유결합이죠. 이해할 수 있겠니?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EX C2H4. 자, 극성공유결합일까요? 무극성공유결합일까요? 그럼 얘의 부조식 정도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 C 이중결합에 C 이쪽으로 H, 이쪽으로 H, 이쪽으로 H, 이쪽으로 H. 요게 C2H4예요. 됐나요? 그러면 또 한 번 써볼까요? 요거 뭐라고? 극성공유결합. 요거 뭐라고? 극성공유결합. 얘 극성공유결합, 극성공유결합 맞죠? 공유결합은 분자 속에 있는 공유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을 판별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얘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맞지? 원소가 똑같죠? 같은 알파벳끼리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요? 구조식을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식을 좀 하나씩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됐니? 자, 그럼 화살표도 한번 그려볼까요? 수소의 전기음 성도는 2.1, 산소의 전기음 성도는 3.5.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 얘 델타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쪽 수소도 화살표를 이렇게 치면 얘 델타 플러스 되는 거 맞죠?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산소는 받았으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성 나타나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화살표 이렇게 쳤으니까 델타 플러스, 화살표 이렇게 쳤으니까 델타 플러스, 얘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 여기까지 되니? 얘 마찬가지요. 자, 잘 봐. 수소와 탄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크다고? 살짝 외워두면 시험 문제 쉽다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살짝 쿵 외워주세요. 그럼 화살표를 어디다 그려야 돼? 탄소 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맞지? 그렇죠?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플러스, 탄소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틀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EX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됐나요? 그럼 또 써보세요.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산소, 양쪽으로 산소. 됐죠? 그러면 얘는 알파벳이 다르니까 여기에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 맞죠? 여기에 공유결합도 극성 공유결합 맞죠? 보셨나요? 자, 이번에도 한번 써볼게요. 화살표를 누구한테 칠 거야? 산소한테 치는 거 맞지?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니까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럼 이번에 산소가 마이너스, 탄소는 플러스. 자, 어때요? 여기는 마이너스였죠? 여긴 플러스죠? 그래서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값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극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샷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 비교샷입니다. 얘가 O2, F2예요.
어떻게 생겼어? 플루오린 짝대기 O 짝대기 O 짝대기 플루오린. 자, 얘도 마찬가지.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요 가운데만 무극성 공유결합 맞죠? 자, 이번에는 이 산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 알겠어? 왜?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항상 플루오린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이번에는 얘네 둘이 플러스.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성,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은 변할 수 있다. 이해됐니? 비교샷은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얘네 둘은 3단원에 진짜 많이 나와요. 어때요?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비교하는 건 어렵진 않죠. 그죠? 이런 녀석은 좀 쉽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있나요? 공유결합을 기준, 공유결합을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눈 기준이 뭐라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다. 마지막 결론. 자,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3.0이고요. 그지? 얘는 2.1의 전기음성도를 가지죠. 됐어요? 그럼 얘네 둘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 공유결합도 극성 공유결합이죠. 됐나요?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수소이온은 17조 기온이랑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질소 옆에다가 CL을 붙일 수도 있어요. 니네 책에 보면 질소의 전기음성도 3.0 맞죠? 염소의 전기음성도 3.0 맞죠? 보여? 얘도 3.0이고요. 얘도 3.0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 요 공유결합은 무극성이 됐어요? 요거 학교 가서 꼭 물어봐. 요걸 무극성이라고 알려주면 내신용으로 무극성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나요? 내가 아까 어딩을 뭐라고 했어?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죠. 그죠?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딱 소수점 첫째까지만 쓰지만 이 뒤에 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만 전기음성도가 같아요 라고 개념을 정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전기음성도 할 때 뭐라고 했어? 원소가 다르면 전기음성도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3.0, 3.0 똑같잖아. 무극성이야. 무극성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내신용으로 학교 가서 꼭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괜히 이렇게 학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공유결합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자, 지워봅시다. 이것도 다 썼으니까 지워. 자, 두 번째 내용도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상식으로 잘 봐. H 짝대기 플로린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전기음성도가 2.1이라고 했죠. 얘는 전기음성도가 4.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쪽으로 치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정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극성이 나타나는 거 맞지? 얘는 플러스 극성이 나타나는 거 맞지?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성, 부분적인 플러스 극성.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분자 안에 극이 몇 개니? 여기까지 됐어? 이 분자 안에 극이 몇 개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두 개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이 두 개인 애라고 표시해요. 됐나요? 쌍극자라는 애는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란 뜻이에요.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쌍극자.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쌍극자. 분자 내에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애. 쌍극자.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H 짝대기 H.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없지.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 그래? 쌍극자가 아니에요. 아셨나요? 그럼 쌍극자는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애를 쌍극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쌍극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극성 분자라고 해요. 그럼 쌍극자가 생기지 않은 애는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건 첫 번째 단어니까 단어를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쌍극자가 뭐라고? 분자 내에 마이너스 극성과 플러스 극성이 나타나는 애.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화학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게 물리학에서 배워본 적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이쪽으로 5N을 당기고 이쪽으로 5N을 당긴대요. 그치? 알짜 힘 얼마야? 얘는 알짜 힘이 얼마야? 0이죠. 그치? 한 번만 더요.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이쪽으로 5N을 당기고 이쪽으로 5N을 당겼어. 알짜 힘이 0이니? 아니죠. 이 녀석은 알짜 힘이 0이 될 수 없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이 상태 이대로 가만히 정지하고 있지. 어느 쪽으로도 분자가 끌려가지 않죠. 얘는 움직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이 알짜 힘이 딱 0이 돼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애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알짜 힘이 0이 아니어서 어느 쪽으로도 막 움직일 수 있는 애, 걔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댈 거야. H2. 자, H2 저기 보듯이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있는 거 맞죠?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를 살짝 지워서 짝대기를 만들고 여기를 살짝 해서 대시 이렇게 만들면 요만한 물 분자가 태어나지 않았겠니?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여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어떤 극성 물질이 쌍극자가 왔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왔어. 그러면 수소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겠죠. 이해됐나요? 얘가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얘랑 얘랑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여기 플러스는 가만히 있겠어? 또 다른 물 분자 중에 산소 수소와 산소 수소가 있으면 이 산소랑 달라붙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쌍극자 주변에 물 분자가 되게 많지 않겠니?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에 녹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물에 녹았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당겨지지 않겠지, 그치? 물에 안 녹아요. 됐어요? 쌍극자 물에 녹아요. 여기까지 됐니?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결론은 다 끝났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볼까요? 알짜힘이요. 알짜힘. 알짜힘. 물리에서만 써요. 알짜힘이라는 단어는 물리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화학에서는 물리학 용어를 쓰지 않아요. 물리에서 일과 에너지를 배우죠. 물리에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면 화학에서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그 단어가 엔탈피라는 단어예요. 들어는 봤나요? 엔탈피? 자, 화학에서 쓰는 단어와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는 의미는 똑같은데 내용은 단어는 달라요. 단어만 바꾸시면 돼요. 알짜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바꿉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그걸 뭐라 그래? 극성 분자. 됐어요? 화학에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렵군요. 단어가 너무 헷갈리거든요. 단어를 좀 신경 써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두 번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걸 분자의 극성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극성. 그러니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죠. 됐죠? 수업 처음에 얘기했어요. 극성, 무극성이라고만 쓰면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틀리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응?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극성 분자 써볼까요? 움직임의 알짜임이 0이 아니네. 알짜임을 화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총 합이 0이 아니에요. 쌍극자 모멘트의 총 합이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흔한 말로 알짜임이 0이 아니니까 움직이겠죠. 그걸 우리는 극성 분자요라고 얘기해요. 보셨나요? 극성 분자 무슨 뜻?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만 더요. 무극성 분자의 정의는 뭐니?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딱 0이어야 되죠.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예요. 됐나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추가해주면 알짜임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힘주고 이쪽으로 힘줬는데 이 힘의 크기가 같을 때죠. 이쪽으로 힘주고 이쪽으로 힘줬을 때 그 힘의 크기가 같을 때죠. 됐나요? 대칭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려면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상하 좌우가 대칭이어야 돼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없어요.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 정도는 되나요?
그죠? 자, 여기다 써볼까? 극성 분자는 물에 녹는다 그랬어. 극성은 극성끼리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물에 녹지 않죠. 대신에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습니다. 니네 나는 잘 안 돼.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필통에다가 지우개를 볼펜이랑 같이 넣어놓고 다니다 보면 지우개가 볼펜이나 자에 달라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니? 나만 봤어? 니네 본 적 없어? 달라붙어 있어서 이게 촉 떼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달라붙는지 알아? 지우개 물에 녹니? 무극성 분자야. 볼펜 물에 녹니? 무극성 분자야. 그럼 걔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녹여. 됐나요?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붙다. 물이 뭐야?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칠판 좀 잠깐 쉴게요. 잘 봐. 첫 번째요. H2. 자, 그럼 얘네 구조식은 어떻게 생긴 거야? H 짝대기에 H. 이렇게 쓰죠. 자, 무슨 공유결합을 갖고 있는 애? 여기 공유결합이 무슨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됐나요? 얘는 무극성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무슨 분자니? 수소기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상하 좌우 대칭 맞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됐죠? 한 번만 더 써볼까요? EX H2O 구조식을 그릴 때 H 짝대기 O 짝대기 H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공유결합은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됐어요? 얘는 극성결합. 되니? 그럼 이 녀석은 상하 좌우 대칭 되니?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있니?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극성 분자. 선생님, 무극성 결합이 있으면 무극성 분자인가요? 극성 결합을 하면 극성 분자인가요? 아닌 애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EX CH4용.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H를 붙이면 메테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공유결합은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럼 얘는 네 군데 다 극성 결합을 가지겠죠. 되니? 그럼 얘는 상하 좌우 대칭 되니? 되죠. 그죠? 상하 좌우 접으면 대칭 되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결합이 극성이라고 분자도 극성은 아닌 거죠? 그러니 그걸 하나씩 하나씩 구별해내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됐나요? 이쪽에다 한 칸만 더 쓸까요? EX CO2. 자, 무슨 결합에 무슨 분자? 화학식을 쓰세요. C 이중결합 쓰고요. O 이중결합 쓰고요. O. 됐나요? 그럼 얘는 요 공유결합이 무슨 공유결합이야? 극성결합 맞죠? 알파벳이 다르잖아요. 극성결합을 갖고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땡겨오겠지. 탄소를 땡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부터 탄소를 또 땡겨가겠지. 그치? 그럼 이 가운데 중심원소 탄소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알짜 힘이 0인 상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양쪽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애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에요? 무극성 분자예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니에요? 극성 공유결합.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3단원의 뒤쪽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쉬워야 합니다. 화학은 워낙 과목이 어려워요. 워낙 어려운 과목이에요. 나한테 화학 과외하는 애가 있는데 그 과외하는 애가 3단원은 시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으니 4단원을 해주세요. 4단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단원의 내용을 하나씩 다 알려줬어. 과외 2번 만에 4단원이 끝났거든요. 오늘 중화반응을 알려줬어요. 중화반응 시험 문제를 마더통 문제를 막 풀면서 우와 이러고 갔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4단원의 중화반응을 풀려면 양적 반응 시험 문제가 쉬워야 한다. 이내 1단원 양적 반응 시험 문제 뒤지게 어려웠던 거 맞지? 그치? 그런데 그건 잽도 안 되게 어렵지. 중화반응 4단원은 미쳤어요. 끝났어. 그래서 화학하는 애들한테 화학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니네 주변에도 화학하는 데 많이 없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단 화학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 그러면 대학교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요. 너 화학 어렵냐? 이 어려운 걸 해냈어? 축하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쉬운 과목이랑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다 쉬운 과목 할 때 나 어려운 거 했어. 야 괜히 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걸 하면 할수록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대학교에서 니네들한테 주는 혜택이고 플러스 알파 점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3단원은 너무나도 쉬운 부분에 속해요.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해주세요.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EX 아까 했던 거 C2H4 자, 얘 한번 잘 보세요. C2H4 아까 정리했습니다. 무슨 결합을 갖고 있다고? 되니? 그럼 얘는 무슨 분자야? 자,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세요. C 2개, H 4개. 아까 표시해 드렸었죠. 색깔 바꿔서 표시했었습니다. 여기는 극성 공유결합, 여기도 극성 공유결합, 여기 극성 공유결합, 여기 극성 공유결합. 됩니? 그런데 문제는 요 가운데 무극성 공유결합. 보여요? 그래서 얘는 분자 내에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거 상하 좌우 대칭되니? 보여요? 이거 보여? 상하 좌우 대칭돼? 그럼 무극성 분자야. 됐어? 여기다 팁 하나.
탄화수소는 모두 무극성 분자입니다. 탄화수소는 모두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 안에 극성 공유결합은 가질 수 있지만 분자의 구조로는 모두 다 무극성 분자여서 탄화수소는 모두 다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럼 탄화수소가 뭐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를 탄화수소라고 해요. C에 N, H에 N 이렇게 써 있으면 모두 다 무극성 분자예요. 라고 골라보세요. 보이지? 보이지? 그치? 있나요? 이것도 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3단원의 기본 파트. 극성과 무극성을 공유결합으로 구별할 수 있겠니? 알파벳 같으나 무극성 공유결합, 알파벳 따르면 극성 공유결합. 너 구조식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화학식만 보면 이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구별이 가능해? 그걸 한 번쯤은 해보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니네 시험 시간에서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 복습하면서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외워줍니다. 되셨나요? 칠판 지울게요. 자, 가셔요.